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에서의 후쿠시마 50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관까지 제가 찾아가서 그 일본 현지의 영화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나 후쿠시마 50 영화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인지 그 결과 개봉하자마자 흥행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요 영화입니다.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후쿠시마 50 요거 보면은 팜플렛을 보면은 이 영화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영화 후쿠시마 50 개봉 3일 만에 39만 명 넘으며 흥행순위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영화 후쿠시마 50이 이번 달 6일 개봉. 3일 만에 관객 39만 9,626명, 흥행수입 1억 9,279만 2,250엔의 기록, 흥행순위 1위에 올랐다. 이 기사의 마지막에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8일까지 흥행수입 40억 엔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억 엔 굉장합니다. 기생충. 그런데 후쿠시마 50이 개봉하자마자 기생충을 누르고 1위가 됐습니다. 요 기사에 달린 댓글이 재밌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려 죽든지 말든지 그때 남편은 다른 곳에서 여자를 안고 있었다. 그런 남자가 정말로 후쿠시마의 괴로움을 연기할 수 있을까? 내 자식에 대한 마음도 없는 아버지가 이 무거운 역을 맡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헐리우드 스타라서 받아주니까 또 보여지는 연기는 할 수 있으니까 와타나베라는 배우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요거는 와타나베 캔이 불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암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불륜을 해서 그거 비꼬는 그런 댓글이고, 요 나머지 댓글들은 정말로 이 시국이라서 무서워서 영화관 못 가겠다, 요러한 댓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토 코이치, 와타나베 켄, 후쿠시마 51위, 감염병동은 2위 출발, 영화 주말 흥행 성적 이라는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후쿠시마 50이 1위입니다. 그리고 감염병동, 요거 뭔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2위고 기생충이 3위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붙잡힌 살인기, 뭔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5위가 이누나키 마을, 6위가 애니메이션, 7위가 미드소마, 8위 주디, 9위 오타쿠에게 사랑은 나 진짜. 10위가 1917 목숨을 건 전령. 예, 일본 박스오피스 순위가 요 정도 순위입니다. 한국 기생충의 성질을 둘러본 진실, 아카데미상 영화의 무대는 격차를 비추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일본에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충의 무대가 됐던 곳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현실은 이렇다 하는 기사들이 일본에서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서 좀 인상 깊은 기사가 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재앙을 미담으로 만들어낸 영화 후쿠시마 50. 이 그리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을 담고 있는 기사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역시나 일본인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보시면은 참 답 안 나오는 그런 댓글도 있고, 정말 좀 날카롭게 일본 사회를 꼬집는 그러한 댓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재앙을 미담으로 만들어낸 영화 후쿠시마 50이 그리지 않은 것, 요시다 소장을 영웅화하면 안 된다. 3월 6일 개봉한 영화 후쿠시마 50은 해일에 휩쓸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이야기다. 해일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용 전원을 끊어버린다. 따라서 모든 기기는 기능을 잃고 정동 밸브의 개폐도 못하고 원자로의 제어는 사람 손에 달리게 되었다. 그럼 폭주하는 원전에 남은 50명의 작업원, 여러 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후쿠시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가족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높은 방사선량, 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 수차례 진입을 반복한다. 그러나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일까? 영화에서 전원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던 작업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면진 중요동 비상용 전원 케이블 연결 아닐까요? 350m나 된다고 이런 무거운 케이블 며칠이 걸릴지 몰라.
원자로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 요시다가 진을 치고 있었던 면징 중요동이 있었다. 거기 비상용 발전기는 살아있었다. 케이블을 거기에서 연결하면 전원을 다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행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110km 거리에 있는 일본 원자력 발전의 동해 제2원전은 사고 전부터 그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다. 완성된 것은 동일본 대지진 1개월 전. 이 전원 대책 외에도 부지의 일부를 충분한 양만큼 올리거나 원전 건물의 입구를 방수문으로 대처하거나 방조보를 설치하는 해일 대책을 추진했다. 동해 제2원전도 해일이 덮쳤지만 이러한 공사의 효과도 있어 간신히 대형 사고를 모면했던 것이다. 지진 3년 전인 2008년 도쿄전력 본사 기술자들 역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도 해일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간부는 대책을 2016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영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요시다 소장이었다. 그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도쿄전력 본사의 원자력 시설관리 부장으로 해일 예상 및 대책 디렉터를 맡고 있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보다 윗선의 임원들이었지만 해일 예상 안에는 요시다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이 있었다. 그 무렵 원자력 시설 관리부 소속 요시다의 부하들은 해일 전문가들에게 교섭하거나 문무과학성의 지진 예측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하여 도쿄전력의 해일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지 않도록 공작을 계속했다. 일본 원전은 앞서 설명한 동해 제2원전 해일 대책을 몰래 진행했다. 일본 원전 간부는 NHK의 취재에 이렇게 말했다. 다른 전력회사의 사정도 생각하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도쿄전력 같은 회사에 배려를 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우리가 대책 발표를 하면 다른 전력회사도 주민 및 지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파급을 낳게 된다. 그래서 조심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북으로 115km 떨어진 도호쿠 전력 오나가와 원전은 2008년 11월 해일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도쿄전력에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적용하면 예상되는 해일은 부지의 높이를 초과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도호쿠 전력을 압박,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했다. 그러한 결정을 낸 도쿄전력 사내 회의의 윗선은 요시다 소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6월 요시다는 후쿠시마 소장으로 전출, 불과 9개월 뒤 큰 해일이 덮쳤다. 영화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예상치 못한 해일도 아니었다. 영화 팜플렛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은 인간의 예상을 넘는 사태도 없었다. 일본 원전이 도호쿠 전력과 같은 정도로 해일 대응을 진행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던 것이다. 영화는 도쿄 전력의 책임에서 눈을 돌렸다. 원작자인 카도카 류쇼는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일본이 구원받은 것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건 후쿠시마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쿄 전력이 사전에 타사 수준의 대책을 세웠다면 그런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원래 없었다. 무능한 도쿄 전력에 목숨을 바치게 된 후쿠시마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진정한 메시지일 것이다. 사고 수사를 한 검찰 간부는 기자 무라야마 오사무의 취재에 이렇게 말했다. 요시다 씨는 사고 현장의 영웅이었지만 해일 대책을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후쿠시마 원전 소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일, 거대한 해일에 의한 침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잇따라 일어났다. 해일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 리가 없다. 대책을 세우지 않은 당사자로서 창피하다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시다는 2012년 8월 후쿠시마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장 시절 해일 대책을 미룬 것으로 인해 위험한 현장에 부하를 내보내는 것이 되어버렸다. 거기서 보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와 같은 그의 심정을 완전히 제거해 요시다의 묘사는 영웅과 같이 되어버렸다. 영화는 사고의 진짜 모습을 현장의 미담으로 숨겨버렸다. 이런 단순한 형태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을 요시다도 바라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라며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영화이고 진실은 진실이다. 적어도 노심용룡이 시작된 원자로를 목숨 걸고 복구하려고 싸우고 있던 사람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며 잊어서는 안 된다. 매년 이 시기 반드시 재해지의 미담이 이야기된다. 재해지 출신으로 지진 재해 후 3년 정도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실은 더 신랄하고 비정하게 다뤘다. 미담이란 거의 없다. 스포일러들이 꽤 있지만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진실이 밝혀진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미화돼 있다. 영화는 영화, 픽션으로 보면 어떨까요?
오가나와 원전은 설계자가 확실하게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던 덕분에 간신히 위기모면, 이 설계자는 인간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웠으나 그래도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기술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신념이었다고 한다. 쓸 수 있는 대책은 철저히 하는 것이 당연한 인식. 반면 후쿠시마는 위험 요소가 없다는 전제로 설계. 요시다 씨는 결국 자신의 안이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듯 동분서주하게 됐으니까.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고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폐기물은 처리불능, 폭주하면 속수무책이다.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모두 거짓말. 보도는 냉정하게 사실을 알릴 책임과 사명이 있다. 영웅을 만드는 것은 드라마 속에 지어낸 이야기다. 보도가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게 잘못이야.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원작을 끝까지 읽었을까? 원작자 카토다 류쇼 씨는 후기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의 안전대책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는 두 번 있었다. 하나는 200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일으킨 9.11, 다른 하나는 2004년 12월 발생한 수마트라 지진이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남의 일처럼 넘겨버린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력회사나 역대의 정치가들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목숨을 걸었다. 이는 틀림없다. 자칫 잘못하면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은커녕 전 세계적 재앙이 됐을 거다. 안전율 이야기가 있다. 90% 안전에는 1억 엔이면 되지만 98% 안전에는 3억 엔이 든다.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의 이야기다. 90%로 충분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97%라는 사람도 있다. 도쿄전력은 원전이라는 돈을 들였어도 안전율을 100%에 가깝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게을리했다. 어디를 스포트라이트 하느냐죠. 시각을 바꾸면 다른 사실도 나온다. 지질 발생 후의 대응으로 요시다 씨가 있어 다행이라는 결론이 되었지만 사전에 해일 대책을 하지 않은 점에 책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상층부는 재판에서 도망쳤습니다만 요시다 씨가 살아있었다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